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약 4개월 만에 재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.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최 기자, 앞에 보도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저희 MBN도 확보를 했는데 어떻습니까?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좀 있습니까? 우선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 총 66쪽입니다. 네. 단순 사건은 보통 10쪽 내외인데 6배에 달하는 수준인 걸 보면 혐의의 복잡성이나 방대한 증거가 반영된 걸로 볼 수 있는데요. 네. 가장 눈에 띄는 건 20%가 넘는 분량을 차지하는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한 내용입니다. 특검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른바 법꾸라지적 태도인데요. 네.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. 결과 승복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하면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네. 예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더 소환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좀 있었는데 좀 특검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그리고 네.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그렇죠. 앞서 경찰, 검찰, 공수처가 수사를 많이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반적 순서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빠른 속도로 볼 수 있는데요.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인물들의 번복된 진술이 영장 청구에 자신감을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아하, 네.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전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조사했는데요. 이때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새롭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. 이런 상황을 보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 필요에 강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. 반대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초기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구속영장 청구에 자신감을 준 걸로 보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좀 진술 내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빨리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겠다. 이게 특검의 판단인데 그 외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윤 전 대통령이 법에 대한 전문가여서 그런지 조서 읽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1차 소환 때는 5시간가량 조사 후 3시간 동안 조서를 살폈고 네. 2차 때는 8시간가량 조사 후 5시간 동안이나 조서를 살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조서의 중요성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. 그렇겠죠. 예. 영장 실질 심사 등 추후 있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때 문제 소지가 없는지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없는지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. 윤 전 대통령이 확인했던 조서 내용을 토대로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양측이 팽팽히 맞설 걸로 예상됩니다. 네. 또 MBN도 확보를 해서 여러분에게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 공개된 구속영장 청구서를 두고서도 특검팀하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어요.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? 오늘만 해도 구속영장 청구서를 가지고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. 네. 특검팀이 구속영장 전문이 하루 만에 공개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유출했다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.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수사 착수까지 경고했는데요. 아무래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인 변론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보인다면서 수사팀의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. 네, 과연 법원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모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법조팀 최희지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